독일 책방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두 번째 소설책, 영화보다 훨씬 재밌는 소설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영화보다는 책으로 읽어야 맛이 살아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클레어 키건의 Small Things Like This,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근데 이 책은 아주 분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딱 자리 잡고 읽기 시작하면 영화 보는 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묘한 긴장감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들이란 건 뭐냐면 이거 이전에 암시되었던 내용인데 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복선이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 한꺼번에 모아지면서 뻥 터지는 그런 묘미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책의 결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한 주인공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불우하게 자란 주인공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배달 일을 합니다. 석탄 배달 일을 하는데 이 석탄 배달 일을 하다가 우연한 순간에 우연한 사건과 일과 사람을 보게 되죠. 이걸 보고 갈등하던 주인공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줄거리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책을 나눌 때는 제가 이 책에서 느꼈던 복선들이 되는 그 소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책 서두에 나와 있던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모든 아일랜드 남성과 여성으로부터 충성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이를 요구한다. 공화국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적, 시민적 자유,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국가 전체야 모든 부분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고 모든 아동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의를 천명한다. 이 책은 아일랜드의 모순을 고발한 책이기도 합니다. 픽션이지만 넌픽션적 요소를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라고 말이죠. 바로 막달레나 세탁소 그리고 아일랜드 모자 보호소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바로 펄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펄롱을 중심으로 한 일정 수준 1인 측정 관점에서 이야기 전개가 되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은 매우 작지만 매우 함축적이고 축약적이고 그리고 밀도가 매우 높은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책으로 읽는데 일부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발굴해내면서 읽어나가는 것 또는 뒤로 갈수록 그것이 그거였구나 하고 발굴되는 그 재미, 그 재미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란 책에 있는 큰 묘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목도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책을 다 덮으면 이 제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제목이죠. 복선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펄롱은 빈주먹으로 태어났다. 펄롱이 자라자 자식이 없는 미시즈 윌슨이 펄롱을 돌보며 잔심부름도 시키고 글도 가르쳐 주었다. 미시즈 윌슨 집안 사람들끼리 종교 때문에 충돌하는 일도 없었는데 양쪽 다 신앙심이 미적지근하기도 했다.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훨씬 나을 수 있다 라는 복선이에요. 펄롱은 아일린의 반짝이는 검은 머리카락과 진한 회색 눈, 현실적이고 기민한 생각에 끌렸다. 펄롱은 현실적이고 기민한 생각에 끌렸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제 펄롱은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아일린처럼 머리가 검고 살결이 고운 딸들을 부양하는데 집중했다. 딸들은 벌써 학교에서 장래성을 보였다. 아일린같이 청명하고 명철한 5명의 딸들을 낳기 때문에 그들을 잘 키우는 것이 자기의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것이고 자기의 불우했던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딸들의 미래로 연결시키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펄롱은 불우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미세스 윌슨 부인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과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난 본성을 마음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믹시노트라는 사람의 아이가 길거리에서 어렵고 힘들게 추운 날 땔감을 줍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서 그를 태우죠.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어? 장대비가 내렸잖아. 차를 세우고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좀 주었어. 어리언하시겠어요. 한 100파운드 얻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 그 사람 중에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사람도 있는 거 알지? 애 잘못은 아니잖아. 펄롱의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그의 부인 아일린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소설에서 계속적으로 갈등 구조로 나오게 되는, 그러나 누구도 틀린 것은 아니죠.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펄롱에게는 나도 그래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고 싶지만 그의 본성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계속 그를 잡아당기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있는 게 상책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5명의 딸과 그 5명이 장래성이 촉망받는 딸들로 잘 자라나고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세인트 마가렛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3명도 곧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잘 지원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일린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에게는 아버지로서 가장 현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롱은 이렇게 생각하죠.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롱은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르면서 사람들과 척치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가렛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소시민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참다운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었던 그 펄롱에게 그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펄롱, 물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엄청나게 험한 일을 하고 있는 펄롱이긴 하죠. 그러나 그 잔잔한 호수 같은 펄롱의 삶에 일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던져졌습니다. 석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펄롱이 자기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인 수녀원에 석탄을 주러 가서 목격하게 된 장면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갔더니 어떤 여자아이들이 마룻바닥을 광인하게 막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수녀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아이들과 조우하게 된 것이죠. 그 소녀들은 검은 양말에 끔찍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눈에 흉측한 다리끼가 났고, 또 다른 아이는 머리카락이 누군가 눈먼 사람이 커다란 가위로 벤 것처럼 엉망으로 깎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강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그거면 돼요. 강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아저씨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일하다 죽을 때까지 일할게요. 집에는 딸 5과 아내가 있어.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싶어요. 우리한테 그것도 못 해줘요? 이 뒤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 비해서 잘 자라나고 있는 자기의 딸들을 보면서 펄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참 운이 좋지? 어느 밤 펄롱이 침대에 누워 아일린에게 말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펄롱은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굳히죠. 이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이런 파장이 벌어졌던 것이죠. 과연 펄롱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소설에서의 백미는 자기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상황과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불의한 것에 저항하는 자기의 본성이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아주 이 책의 백미 중에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책방에서 나눈 두 번째 소설책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